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충북대 국어국문학과에서 고전 시가를 가리키고 있는 박연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원 선생님하고 같이 대학원 다닐 때 같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끌려왔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그 주제는 가곡인데요. 가곡이라는 말을 흔히 고전 시가 전공자가 아니면 들어보기 힘듭니다. 우리 시조라고 하는 이제 문학 장르가 있는데 시조 노랫말을 부르는 방식이 한 서너 가지 돼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조를 노래 들어봤던 것은 다 시조창입니다. 청서 이렇게 늘어지게 부르는 거, 그걸 들어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부르는 방식이 가곡창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육자백이라고 하는 남도민요도 시조 노랫말을 얹어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노랫가락은 다 100% 시조 노랫말입니다. 그렇게 민요에다 얹어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나 연원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문적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가곡창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랫말을 여러 가지로 얹어 부르는 거죠. 오늘 그 가곡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이걸 공부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가수들의 노래를 들을 때는 그 노래에 대한 느낌을 서술을 통해서 느껴요. 그런데 시조는 100% 노래를 했던 것들인데 이걸 우리는 텍스트로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제가 이제 그 비유하는 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인 즉슨 내 여자친구를 내 친구가 뺏어가 가지고 둘이서 짝짝꿍하고 잘 노니까 나는 속이 다 죽겠다라는 얘기인데, 곡 자체는 굉장히 밝고 그걸 맞춰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민요, 고향이 강원도 봉평이라 정선아라리를 되게 많이 듣고 부르고 자랐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심각한 노래일수록 좀 밝은 곡에다가 얹어 부르고, 또 별로 안 심각한 내용인데도 심각한 곡에다가 노래를 심각하게 부르기도 하고, 그 나름의 다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분명히 노래로 불렀으면 노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노랫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현대시처럼 읽는 시로 우리는 이해해왔다. 그래서 이건 좀 다르게 이해하고 싶다 해가지고 2000년부터죠. 2000년부터 제가 이 노래를 배우기 시작해서 20년 정도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런 강의까지 하게 됐는데, 그런 시조창하고 가곡창이 뭐냐라고 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가곡이라고 하는 거는 가나 곡자가 들어간 건 관현악 반주가 따르는 걸 가나곡이라는 말을 맨 뒤에다 붙여요. 그래서 우리 향가도 19체 향가한다 뒤에 가자가 붙잖아요. 그죠? 풍요나 뭐 이런 것처럼 요자가 붙는 것은 민요처럼 허벅지나 박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만, 가나곡은 그런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이건 전문적인 소리꾼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건 적어도 누구든지 배워서 부르기 시작하려면 3년 정도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곡은 다 서울소리예요. 왜냐하면 궁중음악에서 나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엽이라고 하는 게 궁중음악에서 나온 거고, 당연히 서울소리밖에 없습니다. 가곡창은 음악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세련돼 있다. 이 가곡창은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계명이라 그러는데, 우리 음악은 황태중림남이라 그래서 율명이라고 하거든요. 5개, 5음계, 황태중림남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이거 5옥타브를 3옥타브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게도 내려가고 높게도 올라가고 부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남창과 여창이 따로 있어요. 여창은 이제 19세기에 따로 분화가 돼서 학자들에 따라서는 원래 남창 여창의 구분이 없이 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좀 여성의 목소리에 어울리게 세련되게 만든 게 그 곡조를 약간 변주를 한 게 여창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지금은 여창 남창 전혀 다르고요. 당연히 관현악 반주가 동반되고, 여러분들은 시조는 초중 종장 3장으로 알고 계시지만 가곡 본래 가곡창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18세기 중반에 와서 시조창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3장으로 변한 거죠.
시조라는 말은 이 시자가 요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일식집에 가서 다금바리, 시가 이렇게 써 있죠. 예. 이 시가라는 말은 그날 형성되는 가격이라는 뜻이에요. 잘 안 잡히기 때문에 비싼 날도 있고 싼 날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라는 말은 요즘의 곡조니까 반대말은 곧조예요. 그러니까 발음도 원래 시조라고 해야 되는데 저게 문학 장르가 되면서 시조가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비전문가, 아마추어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경제와 형제가 있어요. 서울에서 부르는 방식하고 시골에서 부르는 방식이 구성이 약간 다릅니다. 그건 왜? 그 지역의 노래, 민요라고 하는 건 우리 토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경기 민요 들어봤을 때랑 여러분들 전라도 민요 들어봤을 때랑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역의 음악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와 향제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부르는 시조가 약간 다르고 시조창이, 경상도 시조창이 약간 다르고 서울 시조창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걸 구분해서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음악적으로 단순해요. 이거는 두 개만 갖고 부릅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테지만 두 개만 갖고 부른다는 게 가능해? 가능합니다. 왜? 우리 음악은 식임새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동창이 벌겋느냐 여러 음을 사용하는 거 없지만 그냥 서양식으로 발음하면 동창이 밝았느냐 이렇게 발음되는 건데 여기다가 식임새를 넣어버리면 동창이 벌겋느냐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렇게 발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음악 같은 경우에는 한음을 분절적으로 똑똑 끊어서 정확하게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음악은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랑 다 중간 이음음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음악적으로 단순해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저도 국문과 학생들한테 가르쳐 보면 한 20분이면 배웁니다. 근데 박자가 어려워서 못 배우는 거죠. 박자가 우리는 정확하게 분절되는 균등한 박자, 4분의 3 박자든 4분의 3 서양 음악에 익숙한데 가곡이나 우리 음악의 박자는 좀 달라요. 네. 민요 같지가 않고 그리고 남창 여창 구분이 없어요. 똑같이 불러요. 그리고 모든 노래를 똑같은 선율로 부릅니다. 가곡창은 26개의 곡이 있어요. 작품마다 내가 어느 곡을 선택할 건가는 부르는 사람이 결정하게 돼 있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장구라든가 허벅지만 있으면 부를 수 있어요. 이건 특별히 요새는 이제 관현악 반주를 화려하게 더 넣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시조창은 관현악 반주 넣지 않고 장구장단 하나나 그러니까 박자만 있는 음만 하는 거죠. 왜? 음이 단순하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음악에 꾸밈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관현악 반주가 동반된다는 건 굉장히 느린 음악이라는 뜻입니다. 음악이 반주가 동반되는 것들은 느린 음악, 음과 음 사이를 다른 걸로 메워줘야 될 때 쓰거든요. 그래서 느린 음악을수록 반주가 화려하죠. 그리고 초중종장 3장으로 돼 있다. 자, 시조창은 뭐 이렇게 텍스트로 보면 이렇게 끝에 언제 갈려 하느니 이렇게 생략돼 있어요. 그래서 가집을 보면 저 생략돼 있으면 아 저거 시조창 가집이구나. 다 있으면 아 이건 가곡창 가집이구나. 단순하게 그렇게 알 수 있고요. 박자도 뭐 이렇게 동작만 좀 짧고 나머지는 균등박입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정간보라 그래서 우물정자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우물정자 모양으로 생긴 칸으로 만든 악보 그래서 정간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장단이에요. 장구장단, 합장단 그러니까 합 더러 쿵따 합 더러 쿵따 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지가 않으니까 이 박자를 어떻게 외워요? 맨날 부르는 사람은 알죠. 두 번째는 노랫말이죠. 그렇죠? 이게 갑자기 노랫말 동창이 발가핫 느냐 이렇게 되고 요게 바로 율명입니다. 중중중황 황중중중
중하고 황백 두 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음이 어떻게 되냐면 황태중림남 이렇게 되거든요. 황태중림남 이게 어디 나오냐면 자리거라 부사랑 제일 처음에 나와요. 자리거라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뽕짝하고 앵가가 다른 게 딱 그거예요. 뽕짝은 우리 전통음계를 사용하고 앵가는 일본 전통음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듣기엔 비슷하게 들리지만 뭔가 다른 거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트로트처럼 우리 음악에 가까운 음악이 현재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다 지금 하는 건 다 서양 음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다 그러면 황태중림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중중황 이걸로 왔다 갔다 이게 거의 90%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그냥 불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중중황 황중 중중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냥 서양 음식으로 부르면 중중중황 황중중중 중중황황태 이런 것들이 잠깐 변형음으로 나오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다 황하고 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면 동창이 밝아 요건 숨 쉬는데요. 느냐 이렇게 되지만 후미음을 넣어주면 같은 음이 두 개가 반복될 때는 똑같이 안 불러요. 우리는 심심해서. 우리 음악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부르는 사람의 자율성과 융통성이 굉장히 강한 음악입니다. 그래서 같은 진도아리랑 여기는 전라도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너를 보고 나를 봐라 내가 너 따라 살겠냐 이렇게 중간음으로 너를 보고 이렇게도 부르지만 청천 하늘에 이렇게도 부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다 똑같은 진도아리랑이라 그러지 서양 음악처럼 저거 전에 불렀던 내가 불렀던 그거랑 똑같지 않아. 음이 똑같지 않아. 다른 노래 이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부 타령으로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렇게도 시작을 하지만 아니 이렇게도 불러요. 그러나 우리는 다 그거를 다 같은 창부 타령이라고 들어요. 판소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 째가 나오거나 변형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우리 음악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노래를 부를 때도 악보는 이렇게 돼 있지만 동창이 이렇게를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동을 한음 높은 나무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동창 그리고 흔들으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렇죠? 왜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네요. 이게 배터리가 약한가 봐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내려오라는 뜻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올라가라는 뜻이에요. 저건 그냥 그렇게 식임새를 저렇게 요즘 악보에다가 넣는 건데 그러면 아까 동창이 밝아 이렇게 불렀었는데 식임새를 넣어서 부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동창이 밝았느냐 너고 지리 우지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조창은 이렇게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이 음악에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시조창도 복잡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곡창을 보시면 이건 전혀 복잡한 노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곡창은 초장, 2장, 3장, 4장, 5장 그 사이에 3장과 4장 사이에 중여음, 노래 안 부르는 초장은 32박, 2장은 27박, 3장은 37박, 27박, 48박. 박자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박자에 익숙해지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네. 그리고 동창이 밝았느냐 초장, 노고지리 우지진다. 이게 시조의 초장이 여기선 초장 2장으로 나뉘고 3장이 3장 그대로 가는 겁니다. 중장은 3장 전체. 그러니까
노랫말의 길이는 2배가 됐는데 박자는 1배 반밖에 안 돼요. 당연히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가 2장, 3장으로 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박자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그리고 요게 끝나면 중요음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시적으로도 음악적으로 앞에와 뒤에가 분할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시적으로도 앞에서 뭔가 마무리가 되고 뒤에서 이걸 받아갖고 새로운 거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에는 시적 정황을 제시하는 거고 뒤에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주제를 전달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악보예요. 아까 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렇죠? 네. 박자도 덩, 더러, 쿵, 띡, 기덕, 쿵, 따, 덩, 더러, 쿵, 따. 이 16박이 한 박이에요. 그 다음엔 동창이 나오죠. 그렇죠? 보세요. 중중, 태, 대남, 태, 황, 황태, 황태, 황태. 맛있죠? 예. 황남임, 예. 중남임, 임임, 임. 복잡해요. 그렇죠? 노래도 아까는 봉창이 벌갔느냐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거는 봉창 벌가 진 다 노래 완전히 다르죠. 예. 아 그렇죠. 이럴 때 박수 좀 한번 쳐주는 게 예. 예. 제가 이거 20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래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죠? 엄청 화려합니다 이거. 근데 제가 이걸 약간 빠르게 부른 거예요. 본래 속도로 부르면 동천 이게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이보다 훨씬 늦은 게 그러니까 시조창은 한 곡을 부르는데 3분 30초 정도 걸립니다. 석줄 부르는데 3분 30초 죽을 것 같죠? 이삭대업은 한 작품 부르는데 12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조창 듣다가 죽으면 가곡창 듣다가는 아예 태어나지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느리기 때문에 거기에 화려한 반주가 들어가야 그 단조로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곡창은 이렇게 확 다르죠. 그렇죠? 예. 자, 우리나라의 노래가 다 이렇습니다. 이건 비단 가곡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노래는요. 느린 노래, 빠른 노래, 중간 노래로 돼 있어요. 이 속도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옛날이 더 느리고 지금 더 빠를 수는 있죠. 여러분들 우리 대중음악을 가만 생각해 보세요. 60년대, 50년대 노래들 다 느립니다. 지금 노래 못 알아듣습니다. 저는. 점점 빨라져요. 마찬가지로 조선시대도 그래요.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이 요새는 도대체 중대형만 느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도 없다. 다 빠른 노래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 들어보면 얼마나 느린데 그걸 빠르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게 빨랐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서적으로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음악은 이런데요. 낮은 음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중간 음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높은 음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아까 진도아리랑 갖고 제가 그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죠? 높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 낮게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근데 이거는 변주예요, 사실은. 같은 노래를 똑같은 선율인데, 비슷한 선율인데, 가곡 선율은요, 초장부터 오장까지 있다 그러면 고정된 선율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변동 선율을 부르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되게 재밌는, 그게 융통성이라는 거예요. 3장하고 5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건 숙여서 시작한다, 드는 거다, 막내는 형 중간음이다 이렇게 나눈 게 19세기 와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곡원류나 이런 것처럼 뭔가 교습의 필요가 되면 표준화된 뭐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표준화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든한 것이라, 숙인한 것이라. 그런 말 자체가 그래요. 그랬다가 이게 어느 양식으로 굳어져 버리면 중건이 두건이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맹사성이 어부사시사를 부른다. 똑같은 방식으로 세 개를 다 부른다. 듣는 사람 지루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느린 노래를. 그러면 그렇게 우리 음악은 그렇게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앞에를 좀 처음에는 낮게 불렀다가 점점 가면서 높여가는 거. 가곡창의 한바탕을 부를 때는 항상 점점 높아지는 형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정서적으로 고양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거기다 이름을 붙인 게 오늘날은 저 대가리를 드는 게 두고고요. 예. 그냥 평평하게 내는 건 평고고 중간에 초장에 두 번째 그 어절을 높이 부르는 게 중고예요. 중간을 든다 그래서. 그죠? 예. 중어리 중간에 든다. 두고 그 다음에 지르는 형이 있어요. 엇이라고 부르는 거, 언 이런 게 부르면 다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창 이게 초삭대음이니까 통창 이게 중이라고 하는 게 중요가 중간음이에요. 그런데 이삭대음에 가면 버들 강호 앞에 부르는 건 여창이고 뒤에 부르는 건 남창이에요. 그렇게 낮게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죠? 예. 그랬다가 두거나 삼삭대음으로 가면 도하 이렇게 높은 음으로 시작을 해요. 그랬다가 엇으로 간다. 얼락 벽사창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음이 확 티가 나게 달라요. 그래서 엇으로 돼 있는 건 다 몽땅 다 첫음을 확 높여서 부르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선율이 이런 게 있구나 이걸 뭔가 이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 음악은 원래 민요도 그렇고 앞에를 낮춰서 부르는 것도 있고 높여서 부르는 방법도 있고 그게 뭐에 따라 노랫말에 따라서 그래요. 우리는 판소리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노랫말을 얼마나 목소리를 표현하느냐가 노래를 잘 부르냐 못 부르냐예요. 권삼득이었나요? 그 세타령 잘했던 사람? 모음갑이었나? 그것도 헷갈리는데 제자들이 선생님처럼 노래를 못 부르니까 선생님처럼 새소리를 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봤더니 앞니가 2개 빠져 있더래요. 그 다음날 제자들이 앞니 2개를 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건 뭐예요? 되게 웃긴 얘기지만 그 안에는 그렇게 똑같이 내는 게 우리는 잘하는 거라는 게 있어요. 대감놀이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세모시 고가를 숙여 쓰고 이거 경기민요 중에 이제 무가인데 발이 때는 손수건에 갱세 목탁을 지니시고 육환장을 걸떠짓고 흐늘거리고 나려오실 때 바라세주를 아홉수 이걸 서양식으로 부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부르면 이면을 못 맞추는 거예요. 판소리에 이면을 맞춘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목소리로 내용을 담아내는 거예요. 태모시 고가를 숙였을 때는 숙여 쓰는 거. 육한장을 걸떠주면 턱턱 걸떠지는 거를 음악적으로 표현해 줘야 돼요.
세모시 고가를 숙여 쓰고 발이 떼는 손수건에 갱세목탁을 지니시고 육환장을 걸떠짓고 흐늘거리고 나려실제 바라세주를 하옵소서. 완전 다르죠. 이게 이면을 맞추면요 훨씬 우리 정서에 와 노래가 예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가곡을 부를 때도 3장과 5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노랫말이 들어가요. 시적으로. 그건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반드시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만 정해진 선율 속에서도 고정된 선율 속에서도 다양한 시가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가곡은요 제가 26개의 곡이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많아요. 자, 우리가 초삭대엽, 이삭대엽, 삼삭대엽 이걸 우리가 본가곡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농락편이라고 하는 걸 소가곡이라고 그래요. 본가곡은 초삭대엽은요 첫치, 둘째치, 셋째치 이렇게 이제 이름도 붙어 있는데 이건 순서예요. 판을 여는 노래예요. 초삭대엽 제일 처음에 부르는 노래들은 그러면 이런 세트는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궁중악에서 만들어졌어요. 궁중연회에서 시작하는 노래가 뭐냐면 오나리예요. 옛날에 조선시대에. 오나리 오나리셔서 매일에 오나리셔서 세지도 점그지도 마르시고 주야장상에 오나리셔. 새나마 주야장상 오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오늘 잔치를 벌일 때 할 거 아니에요. 오늘만 같아라. 요즘도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지금이 태평성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뭐 고려가요도 부르고 여러 가지를 부르다가 끝에 뭘 부르냐면 감구는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끝납니다. 항상 궁중음악은. 사해바다 깊이는 닷줄로 잴 수 있지만 님의 덕대 깊이는 어느 줄로 자이리고 이렇게 되는 감구는으로 끝나는데 지금 부르는 한바탕도 항상 그렇게 끝나요. 초삭대엽이라고 하는 건 남자만 부르고요. 판을 여는 노래로 시작을 돼 있고 끝에 항상 태평가라는 노래로 끝내게 돼 있습니다. 가필주대라 그래서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산구곡가 보면 고산구곡담을 사람이 부르는 고산구곡의 전체에 대해서 항상 설명해 주는 노래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오죠, 그죠? 네. 윤리곡이라는 작품도 이제 그 도연명 죽으나 또연명 났던 거 그렇게 제일 처음은 항상 그런 식으로 시작해요. 내화사 8절이라고 안민영이 19세기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전체 풍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부 풍경이 나온단 말이에요. 첫 번째 판을 여는 노래는 어떤 식으로든 그 노래가 시작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모습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마지막 노래는 전체를 마무리하는 성격의 노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 순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순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초삭, 이삭대엽 이거는 낮은 선율로 시작을 해서 태평한 그리고 변주곡이 많아요. 왜? 이걸로 부르는 노래가 제일 많아요. 이삭대엽과 그것의 변주곡으로 부르는 노래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가곡의 중심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삼삭대엽은 굉장히 높은 음의 격정적인 선율로 되어 있는데 초삭대엽, 이삭대엽, 삼삭대엽은요. 물론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은 삼삭대엽이 이삭대엽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들어보면 전혀 달라요. 초삭과 이삭과 삼삭은요. 음악적으로 전혀 선율 구조가 달라요. 이 중거, 편거, 두거는 이삭대엽만 배우면 10분 만에 다 배울 수 있어요. 왜? 앞에만 다르기 때문에. 대가리를 부르는 방법만 중강으로 부르냐, 낮춰서 부르냐, 높여서 부르냐 그것만 다르지 나머지 선율은 다 같기 때문에 특별히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이삭대엽만 배우면 끝이고 삼삭대엽은 따로 배워야 돼요. 이렇게 돼 있고 농락편이라고 하는 소가곡. 요거는 이제 조선 전기까지는 시조로 인정을 잘 못 받았다가 조선 후기에 와서 이게 음악으로 같이 편집돼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자나 곡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 그래서 그렇고요. 자, 가곡은요 곡조가 두 개가 있어요. 우조가 있고 계면조가 있어요. 이 우조 계면조가 뭐냐? 이거 음구성이 다른 거예요.
요거는 황태중님 남 이렇게 이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황태중님 남. 그런데 계면조는요 3도 높은 중으로 시작해요. 황태 중임무황태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계면조는요 높아요. 선율이. 우리가 슬픈 노래를 부를 때 가는 목으로 부르면은 전통적으로는 여성의 가는 목으로 가녀린 노래를 부를 때 훨씬 더 예쁘게 들리거든요. 그냥 계면조는 슬프다 그러는데 실제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서양의 장조나 단조 개념은 아니에요. 계면에도 밝은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훨씬 더 밝아요. 선율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음구성이 이렇게 다르다. 한 3도쯤 높게 부르는 게 좋은 김에 갖고 부르는 게 계면조고요. 자, 황태중림남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악보를 볼 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기본 우리가 세 옥타브가 있다고 할 때 중간 옥타브인 거예요. 여기에 사람인자가 아무데나 붙으면 한 옥타브 아래 음이라는 뜻이고 사람 물숫자가 하나 붙으면 한 옥타브 위라는 뜻이에요. 이게 두 개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럼 두 옥타브 아래라는 뜻이에요. 이런 건 언제 쓸까요? 연주할 때 쓰죠. 연주를 할 때는 검은 거 연주라든가 다른 거 연주할 때는 두 옥타브 차이가 나게도 연주가 된단 말이에요. 두 옥타브 차이가 나게도 목소리는 안 되지만 그래서 악보를 보실 때 보시라고 제가 이거는 참고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가곡창 한바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와, 이걸 어떻게 봐요, 그렇죠? 그러나 제가 설명을 하면 볼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으로 돼 있는 건 남성만 부르는 곡이에요. 남성만 부르는 곡이 초사대엽, 삼사대엽, 소용. 자, 계면에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노래들의 특징, 초사대엽은요 판을 여는 노래예요. 판을 여는 노래는 남성만 불러요. 그럼 남성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삭대엽부터 불러요, 여성들끼리는. 초삭대엽 안 부릅니다. 남성이 부르는 노래들의 특징은 통성으로 내요. 여성은 속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성처럼 가성이란 말을 안 쓰는데 속소리로 이렇게 이마에서 내는 두성 비슷한 소리를 내는 건데 남성 소리는 동차 이렇게 안 불러요. 무조건 육성을 내야 돼요. 동청 이렇게 내야 돼요. 근데 이 소리들은 전부 그렇게 내는 소리들이에요. 이건 판을 여는 노래라 그렇고 여성은요 여창이 나온 다음에부터 이렇게 바뀌었겠죠. 여창 분화되기 전에 이렇게 안 불렀을 텐데 여창이 분화되기 전에 이게 전부 높은 음으로 시작하는 소리들이에요. 소용이라든가 삼삭대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높은 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밑에도 안 표시는 안 했지만 언자 들어가는 건 절대 여창으로는 부르지 않아요. 여창을 부를 때는 입도 크게 못 벌리게 해요. 남창은 거들먹거리면서도 막 부르지만 여창은 입도 크게 벌리면 안 되고 요란하게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버들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입이 거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실 해도 남창 같으면 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곱게 불러야 된다는 건 뭐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19세기에 어떤 특별한 유흥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창이 분화가 되면서 앉는 자세도 단정해야 되고 목소리도 절대 높게 질러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창으로는 두거는 부르지만 두거도 잘 안 불러요. 원래 편가를 짤 때도 그래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남여창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창은 이런 거 보면 남여창이 있을 때 남창 초삭대업을 열면 여창 이삭대업, 남창 중거, 여창 중거, 편거 이렇게 똑같은 곡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불러요. 그러나 맨 끝에는 항상 뭘 불러요? 가필주대. 노래가 뭐 한 판이 전부 끝났다는 걸 표시하는 태평가를 부르는 걸로 어느 경우에든
달라지죠. 예.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동창이 뭐 요건 앞에서 제가 불러드렸으니까 어떻게 다른지는 됐고요. 요건 뭐 토삭대요. 똑같은 거고. 자, 아이고 계속 넘어가네요. 제가 이거를 어디까지 해왔는지를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잠깐 좀 넘어가서 보고 확인해 보고 제가 이걸 먼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음악만 필요하면 제가 나중에 이삭대엽이 어떻게 부르는지 느낌은 시간이 남으면 제가 불러드릴 텐데 그것까지 불렀다가는 뒤에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자, 토삭대엽은 앞에만 불러드릴게요. 동창 아까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삭대엽은 요건 여창 이삭대엽이에요. 제일 유명한 버들이라는 노래인데 요거는 앞에 보시다시피 이게 중이에요. 이밈 해가지고 한 옥타브 아래 이밈이에요. 동창 이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들 훨씬 안정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태평하다라는 게 이삭대엽은 그런 특성을 가져요. 그리고 삼삭대엽, 삼삭대엽은 확 높아져요. 예, 이 대표적인 도와 이와 행화 녹음 방초드라 이렇게 되는 도하 이와 잉화 방초 느낌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노래를 부를 때 노랫말도 좀 고양된 노랫말이 들어가요. 격정적인 노랫말에 어울려요. 우리가 시조를 지으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이 삼삭대엽의 선율이나 이삭대엽의 선율이나 초삭대엽의 선율은 고정돼 있어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조를 지을 때 나는 편거를 지을 거야. 난 삼삭대엽을 지을 거야.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요. 이미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노랫말은 노래 순서로 볼 때 왜? 이거 편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노래를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엮어가지고 시리즈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초삭대엽부터 있겠죠, 그렇죠? 순서가. 그러면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 정서가 점점 고양되는 방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떤 게 절대적으로 고양될 수 없잖아요. 앞에 거보다 비교해서 더 고양된다, 덜 고양된다지 똑같이 고양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노래를 쭉 짰으면 그럼 이건 여기 들어야 되겠네. 노랫말의 어떤 의미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순서를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래라도 이삭대엽 같으면 사실은 이삭대엽 계열의 노래들은 몽땅 편거, 중거, 두거로 다 부를 수가 있어요. 분위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삼삭대엽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재밌는 건 18세기에는 이걸 다 삼삭대엽으로 불렀는데 왜? 유흥문화가 많이 발달되기 전에는 그 정도면 굉장히 고양된 정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뒤로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중음악을 생각해봐도 점점 더 자극적이 돼요. 그러면 18세기에 불렀던 삼삭대엽은 19세기에 오면 이 정도는 하나도 안 자극적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걔가 이삭대엽으로 가요. 이거는 노래를 부르는 순서나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정도면 격정적이야라고 생각하는 그 정서에 의해서 어디다 어느 곡에 배치되는 게 결정되는 거지 절대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돼 있고요. 삼삭대요. 그 다음에 소용이. 소용이라는 게 되게 시끄럽다는 뜻이에요. 네. 이건 더 시끄러워요. 아까 도하 이와
아까 이게 삼삭대업 했잖아요. 그렇죠? 불안이 따일지라도 절로 인den소. 얼마나 시끄러워요. 제가 부르면서도 시끄러워요. 예. 소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삼삭대업을 넘어가서 이제 완전 파탈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소가곡에 가까워요. 음악적으로는 어디랑 제일 가깝냐면 얼락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롱락편이라고 하는 건 소가곡이고 그 중에서도 어자가 붙은 거는 높이 부르는 거니까 훨씬 더 흥청되는 거예요. 삼삭대업까지는 본가곡이기 때문에 음악이 이렇게 진중해요. 본가곡은 진중하고 소가곡은 재밌고 활락하고 흥청된다라고 크게 나누시면 되고, 그런데 같이 높게 부르지만 삼삭대업은 굉장히 진중하고 고양되고 그런 정서를 얘기한다 그러면 이 소용이부터 이쪽 뒤에 와서 언이라고 붙은 것들은 장난스러운 거예요. 그런 노랫말들이 어울려요. 그 음악에. 우리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뽕짝에 어울리는 노랫말이 있고, 그죠? 예. 70년대 통기타, 긴밤 지새우고 이런 아침 이슬 그런 선율에 어울리는 노랫말이 있고 다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음악적으로 그래요. 예. 이건 얼락이네요. 그렇죠? 벽사창이 어른 그 악보랑 비슷하잖아요. 소용이랑. 그죠? 예. 이건 남창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용은 벽사창이 어른어른해서 나가봤더니 님이신가 알고 나가봤더니 봉황이 기타 듬는 그림자였구나. 마초와 밤일새 명정 나지런들 난 우일 뻔하게라. 이게 뭐예요? 굉장히 우리는 이게 뭐 님을 그리워하는 여성의 애절한 어떤 그런 마음으로 느낄 수 있지만 이건 여성 노래가 아니에요. 남성 노래로 되고 거들먹거리는 창법으로 부른다며요. 벽사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나는 이런 순정도 갖고 있는 풍류나마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음악이 어떻게 어떤 노래가 어떤 선율하고 어울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이 노래를 가지고 뭐 기다리는 마음 무슨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네. 나는 뭐 여러 여자 편력하고 뭐 이러니까 나를 뭐 천하의 남봉꾼은 알겠지만 나도 순정이 있어. 그런 걸 지가를 과시하는 음악이에요. 농락편 쪽 특히 얼 쪽은 대부분 과시하는 내용입니다. 음악적으로도 그래요. 그건 완전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편락이라고 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편자가 들어가면 엮는다는 뜻이니까. 이거는 앞에는 16박이었는데 이거는 10박으로 됐어요. 편장단은. 중간에 아까 더러 쿵 이렇게 중간에 쉬는 박이 있었어요. 그 쉬는 박을 16개 중에 쉬는 박이 6개예요. 그 6박을 빼버리면 이거예요. 이게 바로 매화점장단이라는 거예요. 매화점장단 10박이 이거예요. 쉬는 박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덩따 쿵따따 쿵따 덩따 쿵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도 되게 빨라요. 아까는 이거 다 부르는데 12분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 사설시조 나무도 바위도 없는데 이거 다 부르는데 3분 30초 걸려요. 노래도 흥청거리면서 불러요. 락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즐거운 거예요. 락은 롱과 락이 있는데 롱은 피치의 그 고저차가 커요. 음의 폭이 굉장히 넓어요. 락은요, 이게 큰 파도 같다 그러면 락은 잔물결이에요. 피치는 작은데 변화가 되게 많아요. 락은. 그래서 이걸 불러보면 나무도 바위 돌도 없는 모이 마이그 휘조친
가토르 안와. 이게 무슨 슬픈 노래겠어요. 에? 온갖 걸 다 잃어버린 애랑 숨을 데 없는 애랑 엊그제 민녀인 나랑 마음이야. 어디다가 도대체 비교를 하겠느냐. 이것도 남창으로만 부르잖아요. 여창으로 안 불러요. 예. 여창의 그런 편장단도 여창으로는 안 불러요. 다 남창으로만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월락하고 비슷한 거죠. 드러내고자 하는 게. 그리고 굉장히 과장돼 있어요. 거기 가서 갑자기 확 느려져요. 그저 울듯이 불러요. 님여인 나흐 안니 사 어따가가 어디요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굉장히 정서를 과장되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이 노래들은 재미가 있어요. 이 노래들은 농락편 쪽은 다 재미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들이에요. 음악적으로도 듣는데 흥겹지 않거나 재밌지 않으면 이거는 꽝인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창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부르시는 분 중에 김경배 선생님이 그렇게 많이 거들먹거리면서 부르는데 여창만 부르시는 분들은 그건 너무 거들먹거린다. 좀 점잖게 부르지. 왜? 여창이 점잖은 것밖에 없어요. 그건 마치 정통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제 생각은 아니에요. 그 노래가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불러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왜 소영이를 그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부르냐 그러는데 원래 거들먹거리는 장단인데 그래도 최대한 점잖게 부르래요. 선생님 저 싫어요 그랬어요. 왜? 내가 무슨 뭐 인간문화재가 될 것도 아니고 그걸로 뭐라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즐거운 대로 난 부른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좀 뭐라 그러셨는데 뭐 어떻게 해요? 난 그게 좋은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곡들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쭉 들어본 거예요. 근데 곡마다 느낌이 전혀 달라요. 그렇죠? 이렇게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이 다른 게 그럼 왜 필요했을까? 그만큼 다양한 노래를 시를 넣고 싶었던 거예요. 조선 전기처럼 수양음악처럼 유가요 종교음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우리가 퇴계나 율곡은 뭐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당시로 보면 서양으로 보면 신부님들이죠. 그렇잖아요. 종교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이념에 그 사람들이 하는 학문 신부님들이 신학이듯이 이 사람들도 유학도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그런 사람들의 음악인 거예요. 그랬다가 일반 사람의 음악으로 퍼져버리니까 담아야 될 내용은 많아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곡이 다양해져야죠. 왜? 그전에도 고정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음악들이 나오게 됐다. 가곡창의 구조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 32박, 27박, 37박 이렇게 돼 있는데 중염 한장단 16박 들어가 있고 이거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는 국문과잖아요. 그렇죠? 국문과에서는 음악과 시가 어떻게 연결되느냐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나머지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쉴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다 하는데 30분 넘게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전반부하고 전반부 초2, 3장에서 아까 시적 정황이 제시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표출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경후정, 흔히 한시에서 나오는 선경후정의 기법이 시조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를 짓는다, 시의 구조라고 하는 건 오랫도록 내 머릿속에 있었던 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한시는 중간에 중요음이라는 게 이런 게 없죠. 5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짝수로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다르지만 그리고 3장 3, 4음보에서 시적 정황이 마무리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요음 나오기 전에 앞에가 마무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말 어법상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연히 5장 3, 4음보에서 주제가 표출이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부분이 특별히
박자수가 늘어나요. 보통은 한 음보가 8인 게 일반적이에요. 8박자가. 그렇죠? 요건 조금 더 시작이니까 조금 더 늘어지긴 하지만 보통은 8박자예요. 이 설탕 빼어 놓은 거는 소리를 내지 않는 박이라는 뜻이에요. 숨을 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근데 상기한이 이렇느냐는 어떻게 돼요? 16박이에요. 그렇죠? 이게 8박이에요. 그죠? 네. 언제 가려 하더니도 확 늘어나요. 이 두 군데가 박자가 확 늘어나요. 그리고 여기는 특히나 선율이 굉장히 화려해져요. 음악적으로 뭔가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부분보다. 네. 그리고 사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사장을 보세요. 사장은 3글자밖에 안 되는데 이게 27박이에요. 이게 27박이라는 얘기는 다른 초장이나 이장의 전체하고 박자수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엄청나게 높게 불러요. 모든 가곡에서 제일 높게 부르는 부분은 무조건 사장이에요. 앞에까지 마무리를 하고 중요음 빠밤 16박이 조용하게 연주가 되다가 갑자기 자이 너 어머 어머 한참 더 가서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확 내려서 살아이긴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음악적으로는 엄청나게 고양을 시켜버려요.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음악적으로 도드라지는 부분이 제일 도드라지는 부분은 4장, 그 다음이 3장, 2호, 3, 4 음보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5장, 3, 4 음보 들어가는 데는 음악적으로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그럼 시적으로는 어떠냐? 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네. 시적으로 4장은 화자의 정서나 주제를 응축한 시어, 한시로 따지면 시안, 눈깔 자르는 게 들어가는 데가 거기에요. 그리고 3장, 3, 4 음보는 시적 정황이 마무리되니까 제일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제가 표출되는 부분 당연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초2장은 초2, 3장에는 초장, 2장, 3장에는 각각 한 개씩의 시상이 들어가 있어요. 보통 3장은 음악적으로 시로 보면 초장, 2장은 시조창의 초장이 되니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진다 이렇게 우리는 시조창에서는 그러잖아요. 그죠? 자, 동창이 밝았느냐 동창이 하나의 시상이에요. 아침이라고 하는 거. 그죠? 그죠? 노고지리 우진다. 봄이라고 하는 시상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한이 이렇느냐. 소치는 아이놈이랑 상기한이 이렇느냐는 떼질 수가 없어요. 그냥 합쳐서 게으름이에요. 하나의 시상으로 돼 있는 거예요. 물론 락이라든가 곡에 따라서는 곡이 똑같은 게 반복될 경우에는 3장도 앞에 두 음보와 뒤에 두 음보가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 시상이. 병렬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는 안 나뉘어도 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으로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3장은 그렇게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다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리고 초장, 2장, 3장으로 갈수록 박자수가 감소하고 선율의 율동성이 증가한다. 처음에는 밋밋한 선율로 가요. 예. 그냥 같은 음이 쭉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2장으로 가면 약간 더 화려해졌다가 3장으로 가면 막 화려해져요. 예.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적으로 보면 시적 정황이 구체화돼요.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를 준다. 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동창이 밝았네, 동창이 밝았다네. 노고지를 하나가 더 쌓였는데 뭐지? 그랬다가 어디서 알아요? 소치는 아이놈은 상기한이 이렇느냐에 의해서 알아요, 우리는. 앞에서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어리를 배우다가 그걸 왜 배우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비밀은 어디서 나타나요? 어런님 오신다.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 그거를
춘이라고 하는 게 성적인 걸 뜻하잖아요. 우리가 춘하라고 하듯이. 그 바람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기 위해서 잘랐구나. 그럼 뭔가 사랑과 관계됐다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3장으로 가면 갈수록 시상이 구체화되는 거죠. 예. 정서적으로 증폭이 되고, 그 다음에 5장은 2장 정도의 속도로 환원이 되며 주제 표출로 마무리된다. 5장은 속도가 다시 3장 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2장 속도로. 왕창 4장에서 느려졌다가 2장 정도의 속도로 가서 마무리되는 거예요. 3장과 5장은 음악적 융통성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선율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시상으로 보면 청산리 벽계수, 이건 벽계수 하나예요. 그렇죠? 수의감을 자랑마라 자랑 하나예요. 그렇죠? 예. 3장은 불가역이에요. 그냥. 일도 창의하면이랑 다시오결의는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게 조선 전기 18세기 이전의 시조일수록 이런 구조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다 19세기 이후로 가면 3장이 갈라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것도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죠. 자, 불가역이에요. 그렇죠?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 들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걸 보면 이걸 우리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시의 시적 정황의 핵심 뭐예요? 다시 오기 어려운이에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주제는 쉬어간들 어떠리예요. 대부분의 기녀가 지은 시조라든가 18세기 이전에 지어진 시조들은 이 두 개만 보면 내용 파악이 바로 돼요. 내용 파악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어들은 이것들로 수렴되는 것들이에요. 다시 오기 어려운이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한 얘기냐, 벽교수한테 한 얘기다. 시어간 들었더니 자랑하지 말아라는 관련이 되는구나. 시어의 관련성이 그렇게 나머지를 다시 찾아가면 바로 찾아지는 형태로 돼 있어요. 또 하나, 명월이라는 말이 시적 정사 가장 응축된 시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명월이에요. 기녀 시조는 되게 재밌게도 자기 이름을 활용한 시조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렇죠? 시조를 보신 분들은 그걸 다 아실 거예요. 그 시조들은 제가 보기에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자기 노래예요. 다. 네. 누구 노래든지 대부분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는 노래예요. 기녀들은. 오늘날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기녀들 자기 노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자, 이 노래에 대해서 보통 어떻게 그전까지 설명해 왔냐면 벽계수라는 왕족이 있었는데 얘를 꼬시기 위해서 황진이가 부른 노래로 돼 있어요. 근데 벽계수가 자기는 황진이가 나타나도 끔찍 않겠다 그러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노이즈 마케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다가 황진이가 부른 노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황진이가 유혹하는 노래냐 아니냐. 음악적으로 보면 유혹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이삭대음으로 부를 경우에 청산이 타이드르듯이 불러요. 처음에. 청산 속에 있는 벽계수가 있어요. 벽계수는 어디 있어요? 벽계수는 청산 속에 있어요. 벽계수 보입니까? 안 보여요. 벽계수는 우리가 청산 안에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존재 자체를 알 수 없는 애예요. 그런데 수의감을 자랑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수의간다는 건 거침없이 빨리빨리 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자랑하면서 가요. 우리가 벽계니까 시냇물이니까 시냇물이 흐르는 걸 어떻게 알아? 어딜 가야 알아요? 바로 옆에 가야 알아요. 실제로 큰 강물이나 바닷물은 흐르는 소리가 안 들려요. 한강에 가서 한강 흐르는 소리를 나는 오늘 듣고 왔다. 장마철이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큰 물은 흘러가는데 소리가 안 나요. 작은 물은 빈수레가 연환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게 자랑인 거죠.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의감을 자랑 마라. 예. 일도창이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은 어떤 존재예요? 명월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돼요. 벽계수는 이 안에서 이렇게 지가 잘났다고 막 돌아가는데 여기서 확인도 안 되는 존재인데 나는 이 산 전체를 환하게 다 온천지를 비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상대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명월이를 가장 높게 부르는 거예요. 명월이가 높게 불러지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음악적으로 보면 딱 맞잖아요. 다시 오기 어려운이랑 쉬어간들 어떠리가 딱 맞는 위치에 있어요. 그 중에서도 여기는 서술어에 해당되니까 세 번째 음보가 제일 중요하겠죠. 여기도 쉬어간들이 제일 중요한 언어예요. 사실 이것 어떠리를 빼도 시조창처럼 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면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이 노래를 왜 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하잖아요. 어른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서리서리 넣었다가 굽이굽이 펴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서리서리 넣었다가 최대한 늦게 가도록 굽이굽이 펴고 싶은 거예요. 예. 기나긴 밤, 긴 밤이 쉬어, 하늘이가 쉬어, 가장 그 짙은 밤, 그렇죠? 예. 농도가 짙은 밤, 춘풍 이불안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너 여기는 서려 놓는다라는 말밖에는 이게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어른님이랑 어른님 여기서 확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딱 3장 세 번째랑 5장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의태어나 의성어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니까 황진이는 천하의 시인인 거예요. 실제로 노래를 불러보면 거기에 그렇게 잘 어울리는 시어를 제일 잘 어울리는 시어를 넣는 사람이 황진이에요. 그거 제일 이상하게 넣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광이에요. 도산 12곡은 노래를 부르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잘 맞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그거 기가 막히게 넣는 사람이 조선정기엔 누구냐? 이현보예요. 이현보의 농암 이현보의 어부가 5장은요. 순서적으로도 딱 처음 부르는 노래랑 마지막 부르는 노래에 딱 맞아요. 그리고 선율적으로도 거기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노래를 하는 제 입장으로 보면 이현보는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했던 사람이고 이현보 맹사성은 회계는 노래를 그렇게 잘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예, 시조를 잘 지는 사람은 아니에요. 시를 잘 지을지는 모르지만. 예. 근데 그건 노래 부르는 사람밖에 몰라요. 사실은. 자, 이것도 그러잖아요. 이것도 재밌는 겁니다. 자신의 일, 그리워함, 그렇죠? 여기 보면 가렴하는 제구태여 나도 몰라 하노라. 3장에 제구태여 가렴하는이 아니라 가렴하는이 먼저 나와 있어요. 제일 핵심적인 시어가 배치되는 곳에 나도 몰라가 핵심되죠. 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시의 핵심적인 정황은 보낸 데 대한 아쉬움이에요. 내가 님을 왜 보냈을까? 있으라고 했으면 있었을 텐데. 그죠? 여기서 중요한 건 제 구태여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 게 중요한 거예요. 부재가 중요한 거예요. 내 옆에 지금 없는 거. 그래서 도칠시켰다고 좀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황진이 시조죠. 그죠? 예. 가렴하는 제 보낸 내가 제일 잘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노래가 이렇게 보면 가렴하는 제구태여 나도 몰라 하노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나머지 시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시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제일 속상한 건 자기가 보냈다는 거구나. 왜? 사창에 들어있으니까. 음악적으로 분석을 하면 이렇게 금방 나와버려요. 왜? 이 구조에 맞춰서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요. 시조는. 애초. 시조 곡이 이렇게 노랫말이 이렇게 배치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배치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걸 그러면 모든 시조가 다 그러냐? 아니에요. 왜? 음악에 익숙한 사람이 있고 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딱 맞는 작품들은요. 기녀시조는 100% 딱 맞습니다. 4대분들 중에도 노래를 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딱딱 맞습니다. 그러나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왜? 아마추어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시조가 조선시대 시조는 모두 시조 전문가들이 지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덜 전문가도 있고 완전 전문가도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건 신음시조네요, 그죠? 예. 산촌의 노년이 돌길이 돌길, 그죠? 날 찾으리 니 있으리 기벗인가. 아무도 안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나의 벗이에요, 그죠? 이 사람의 정서는 확 나타나 버리잖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잖아요. 밤중만. 예. 되게 더 많이 분석할 부분이 있겠지만 음악적으로 분석하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조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시작하면 빨라요.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날 찾으니 있으리 기벗이. 그건 아무도 찾는 게 없으니까 뭔가 하나만 벗이라는 얘기겠죠. 일편명월이네, 그죠? 예. 그런데 밤중만이잖아요, 그죠? 예. 밤중이라는 게 어떻겠어요? 달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자연의 이법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기서는 분명히 풍륜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면 이법을 나타낼 텐데, 이법이라고 하는 건 어두운 시대에 더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려운 시기에 가장 잘 알 수 있듯이, 확 빛이라고 하는 건 어둠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의 정서가 이런 거죠. 그런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조를 볼 때 이 사장의 이 언어가, 에? 저게 정말 이 사람의 정서를 응축하고 있는 게 맞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음악적으로 그렇게 배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게 왜 이 사람의 정서를 대표하지? 그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야 돼요. 저게 왜 그렇지? 예를 들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일이 우진다. 소치는 아니면 상기한이 이러느냐. 상기한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직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왜 너 아직도 안 일어났어? 언제 갈려 하느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너머는 뭐냐 이거예요. 제너머가 어떻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시어가 될 수 있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그 노래는 밭 갈라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전을 갈라는 노래지. 공부를 하라는 노래란 말이에요. 심전, 마음의 밭을 갈라는 노래란 말이에요. 그 마음의 밭을 갈라가기까지 그 준비하고 발심하는 과정이 산을 넘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거죠. 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령. 대관령이랑 큰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조그만 고개는 치라고 하죠. 그죠? 예. 그 조그만 건 고개라고 하죠. 재라고 알아요. 재는 보통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기가 그만큼 넘어가서도 어때요? 갈아야 할 밭이 엄청나게 많아요. 평생 공부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거기 있냐를 이게 어떤 방식으로 여기서 정서를 응축하고 있을까를 생각해야지 이게 정말 응축하고 있어 이렇게 의심하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음악적인 특성을 위배하는 거라는 겁니다. 음악적인 특성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 그게 제대로 안 드러나면 그건 잘 못 지은 시죠, 사실은. 시 자체를 짓는 데 있어서 능숙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네. 자, 이건 자, 이거는 이제 매화사 8절 중에 하나를 갖다 놓은 거죠, 그렇죠? 이건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청양이겠네요, 그냥. 그게 여기서 실사가 오느냐, 감탄사가 오느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감탄사 자체가 그 사람의 정서를 표출하기도 하고 두어라, 어찌다 이런 게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오는 거예요. 모든 시를 앞뒤를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 예. 그림자도 섬기고다 치코 놀려 하노라. 청향이 있으니까. 맑은 향이. 뭐예요? 매화의 향이에요. 기약, 개화. 그렇죠? 그림자. 하나예요. 그렇죠? 청향. 요렇게 우리는 정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림을 저렇게 이제 갖다 놓은 거죠, 그죠? 아이고. 제가 이제 어부가를 가지고 이게 딱 그렇다는 거예요. 어부가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제일 처음에 얘기할 게 어부의 생애가 뭐냐 이거예요. 나는 어부다. 나는 지금부터 어부의 생애를 살기로 했다가 당연히 첫 작품으로 제일 어울려요. 나머지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씨름, 어부의 생애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상이겠죠, 그렇죠? 자, 망경파에 띄워두고 날 가는 줄 안가 이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망경파에 띄우는 건 되겠죠, 그렇죠? 어부니까 망경파에 띄워두니까 세월 가는 줄 모르겠다. 그런데 인세를이라는 말이 딱 나와버려요. 사장에
이 사람이 시름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인세 때문이에요. 이 인세를 자꾸 속세로 해석을 하는데 속세는 도가나 불가에서나 가능한 용어지 유가에서는 속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세계를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가에서는 세속적이다 하고 속세란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사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걸 세속적이라고 그래요. 공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근데 속세는 탈세가 있는 거죠. 청정한 다른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 도가에서처럼 신성계가 있든지 불가에서처럼 불계가 있는 거예요. 유가는 항상 지금 내 상황이 있을 뿐이에요. 현세가 있을 뿐이에요. 이 사람이 고민하는 건 인세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상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이상적이게 만들어야 될 게 누구예요? 사인 나죠. 그런데 내가 지금 76세 넘어갔고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탈로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실제적인 늙음이 아니라 능력을, 가난이나 늙음 이런 것들이 고전 문학에서는 그런 의미를 갖는데, 그래서 인셀이라는 말이 여기 나온 건 바로 내가 고민하는 건 어부의 생애를 내가 해서 고민 없이 살려고 하지만 내 고민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인세 때문이다예요. 인간이 사는 이 세상 때문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천심녹수와 만첩정산으로 이루어진 데가 있어요. 그죠? 네. 자, 얼마나 가렸느냐? 더욱 무심하여라. 뭔가 가리니까 무심하다는 게 이 시의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뭘로 가려 있어요? 천심녹수와 만첩정산으로 가렸죠. 그렇죠? 네. 네. 강호애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자기가 들어와 있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호명을 해요. 내가 있는 곳은 강호라 이거예요. 청정한 강호라 이거죠. 그죠? 네. 거기도 또 달이 있지만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청하농류라는 건 아주 그냥 고급스럽지 않은 거. 그렇죠? 네. 치프한 거, 익스펜시브하지 않고 그런 건데, 뱀에어 두고 어느 분, 아이고 이거 자꾸 뭘 딴 걸 눌러요. 그렇죠? 뱀에어 두고 어느 분이 알 수 있고 뭘 알까? 나머지 시어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일반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반 청음이. 일반 청음이라는 말은 뭐예요?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어디서나 느낄 수 있는 거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죠. 이게 널려 있는데 내가 마음만 조금 바꾸면 금방 느낄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되고, 자, 한운, 백구, 이 두 것이 내 친구니까 너를 쫓아놓을, 이거 뭘 보죠? 일생에 평생 그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뭐 설명할 것도 없는 작품이에요.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예. 예. 잊은 적이 없어라 재세연이 없으래요. 뭘 잊은 적이 없는 거예요? 북골장안이 뭐예요? 인생 거예요, 이게. 현실에 대한. 그걸 놓으면은 이미 도가가 되거나 불가가 되니까 유가가 아니죠. 예. 근데 재세연, 세상을 구할 인재. 이 세상이 인세죠. 예.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걸로 딱 끝난단 말이에요. 이 작품만 보면 나름의 순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어라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더 이상 어쩔 수 없잖아요. 정서 표현하는 말이 똑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연보는 작품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예. 되게 재밌어요. 음악적으로 이렇게 그냥 선율까지 다 따지지 않고, 이건 선율은 어떤 선율인지 알 수는 없죠. 지금 삭대엽보다는 이때 중대엽이나 만대엽이 훨씬 단조로울 것이라는 생각만 하지만 어쨌든 간에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구조는 같다는 거예요. 만대엽이건 중대엽이건 삭대엽이건 음악의 박자수나 이런 건 같다는 거예요. 같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박자수와 가장 높은 선율이 어디냐? 이것만 가지고 따져보면 분석이 된대. 예. 이거 재밌죠? 예. 옛날에는 이렇게 검은고 하나만 있어도 됐고 대금까지 있어도 됐고, 보통 이거 왜 이게 나오죠? 어이구, 슬라이드 쇼 벌써 끝나면 안 돼요. 제가 그러면 아까 봤던 그 것 중에서 이제
한 10분 좀 남았으니까 제가 노래 한번 해드리고 질문을 받고 그러면은 대충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가곡창은 관현악 반주가 그 동반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중요음도 있고 대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느리기 때문에 관현악 반주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소용이는 중요음이 없어요. 그리고 이건 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사이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했던 곡이래요. 그 가곡을 부를 때는요, 복모음을 다 단모음화해서 부릅니다. 불안이 뗄지라도죠, 따일지라도 이렇게 부릅니다. 없애라, 없어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 그리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 보면 보통은 이삭대엽은 속도가 덩 떠르르 쿵 딱 이 정도 속도예요. 굉장히 느리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덩 떠르르 쿵 딱 기다 쿵 딱 이 정도 속도예요. 훨씬 빠르죠. 소용이를 제가 하나 불러드리는 걸로 강의는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짚어가면서 어느 부분인지 내용은 그래서 불 떼지 않아도 절로 읽는 솥, 오토매틱 뭐 밥솥이죠. 여물죽 아니 먹여도 크고 살쪄 잘 걷는 말. 요건 뭐 기름 안 넣어도 가는 리무진이라는 뜻이고요. 길쌈 잘하는 여기첩. 첩인데 원래 첩은 곰벌에도 첩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남녀간의 어떤 애정이라는 게 그렇게 참 가변적이라는 건데 재테크까지 잘하는 첩이에요. 얼굴만 예쁘고 그냥 이쁜 첩이 아니라 재테크까지 잘해요. 금상첨화라는 얘기고요. 술 샘는 주전자. 화수군이 있죠. 그렇죠? 주수군이에요. 그 줄이 끊임없이 나오는 주전자. 양 불어넣는 가문함서. 불어라는 말은 끊임없이라는 뜻이에요. 시나불어라는 말이 천천히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불어라는 말은 끊임없이예요. 엔드리스. 양이라고 하는 건 소의 양, 위. 여러분들 가서 드셨을 때 한우 양 같은 경우는 1인분에 한 7, 8만 원 하죠. 150g에. 양이라고 하는 거 하얘가지고 이렇게 쫄깃쫄깃한 거 있어요. 소 위 중에 두 번째인가 뭐 세 번째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이 양이 제일 좋은 거죠. 양복기라고 하는 것도 판소리에서 제일 좀 안 주니까. 검은 암소 평생에 이 5가지를 두량이면 내 곁에 둘 수만 있다면 부러울 것이 없어라. 남성의 로망을 노래한 겁니다. 그래서 남창입니다. 네, 자 시작합니다. 불안이 따일지라도 절로 읽는 솥과 여무저가 아니 먹여도 그거 살저 한 걷는 말과 길쌈 잘 하는 여기 첩과 술샘는 주전 자와 물어나는 가문
잉오이 이다섯 가지를 두량이면 불어 울까 것이 없으이라. 예. 반주가 동반을 안 하니까 내가 여기서 약간 세 박자나 늘어졌어요. 그거는 잘못 부른 거니까 여러분들이 저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뭐 어차피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서 늘어졌는지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뻔뻔스럽게 쭉 나갔습니다. 강의 뭐 재미있으셨나요? 예, 재미있으셨다면 다행이고, 그러면 뭐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제가 뭐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워낙 또 강의가 완벽해가지고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 못할 내용이 전혀 없으면. 우리 이상원 선생님이 처음 들으셨는데 혹시 뭐 질문 없어요? 만만하게 우리 선배님이라고. 네네네. 네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산시비곡 같은 경우는 단가잖아요. 특별한 우리가 교과처럼 만든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음악적 역량과 관계없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내용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가집 정도를 편찬하면서 그렇게 썼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니겠죠, 또. 그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재밌는 건 저기에 맞는 작품도 있고 잘 안 맞는 작품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작품들을 분석해 보면 좀 또렷하지도 않고 문학적으로 좀 떨어져요. 네, 역시 오랜 전통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에다가 딱딱 잘 넣을 수 있는 사람들. 제가 이제 예전에 민요 답사를 가보면 사실 할머니들이 그 자리에서 작사를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음악적인 역량이 좋은 양반이에요. 오늘 뭐 여기 학생들이 왔는데 못하는 노래를 뭐 자꾸만 하려니까 내가 참 민구스럽다. 못하는 노래를 그래도 하지만 도움이 된다니 참 좋다. 이런 거를 노랫말에 그 음절수에 딱 맞게 딱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거고, 어떤 할머니는 도대체 몇 박자씩 막 늘어져가지고 노래가 이상해지는 또 어르신들도 계세요. 근데도 그 노래를 늘상 부르고 살았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예. 내가 좀 쓸데없는 짓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자기가 노래를 못한다 그렇게는 저라도 못 쓸 것 같습니다. 그건 오히려 속된 말로 그 사람이 노래 잘하는 걸 아는 사람이 보면 더 재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겸사가 아니라 자기 잘난 척이 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조용필이 나왔고 제가 노래는 못하지만 이러면 그렇죠. 예, 우리는 바로 욕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예. 뭐
질문하실 게 없는데 질문하라고 계속 쳐다보는 그것도 또 제가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늘 내가 뭐 학문적으로 뭐 음악하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검증되지도 않은, 그러나 또 시하고 이렇게 음악을 같이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고 나름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또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